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나르시시스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과 함께 지내고 계신가요?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를 요즘 자주 듣게 되지만 과연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혹시 단순한 일상적인 행동과 더 깊고 심각한 문제를 혼동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모든 의문을 한 번에 해결해 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나르시시즘이 무엇인지, 그 징후를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특징이 우리의 삶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거나 가까운 사람에 대해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주목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건설적인 비판조차 지나치게 신경 쓰이시나요? 만약 이 질문들이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러면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더 성장하도록 도와줄 새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꼭 들어야 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함께라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즘이란 무엇인가요? 나르시시즘은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복잡한 주제입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피상적인 정의를 넘어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먼저, 나르시시즘은 단순히 나르시시스트 성격장애, TPN로만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르시시즘은 임상적으로 진단되는 심각한 상태인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도 포함합니다. 결국 타인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간 본성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특성이 건강하지 못한 수준으로 넘어가 우리의 삶과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시작할 때입니다. 나르시시즘의 기원.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했습니다. 나르키소스, 나어시서스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자신의 반영된 모습에 사랑에 빠진 청년입니다. 이 신화는 나르시시즘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끊임없는 인정 욕구와 그것이 종종 숨기고 있는 깊은 불안을요. 심리학자인 크레이그 몰킨 박사는 그의 저서 리싱킹 나어시시즘에서 나르시시즘을 스펙트럼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쪽 끝에는 타인을 깎아내리지 않고도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감정적 건강이 있고 반대편에는 나르시시스트 성격장애, TPN로 이어질 수 있는 극단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적 특성과 나르시시스트 성격장애, TPN의 차이점. 나르시시즘적 특성을 가진 사람과 TPN을 가진 사람의 차이는 행동의 강도와 영향력에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적 특성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높은 자부심, 성공에 대한 열망,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러한 특성들은 균형을 이룬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열심히 일하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 이러한 특성은 너무 지배적이어서 삶의 모든 영역 관계, 개인적 결정 등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DSM-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에 따르면 TPN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도하게 중요한 존재라는 과대망상적 감정, 무제한적인 성공, 권력 또는 아름다움에 대한 환상, 과도한 칭찬에 대한 욕구, 공감 부족, 목표 달성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경향. 디지털 시대의 나르시시즘. 우리는 나르시시즘이 점점 더 증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가 이 현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과 같은 플랫폼은 좋아요, 댓글, 공유와 같은 외부 인정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사회심리학 전문가이자 더 나어시시즘 에퍼데믹의 공동 저자인 진퇴 박사는 점점 커지는 개인주의와 자기표현, 문화를 통해 특히 젊은 세대에서 나르시시즘적 특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물론 모든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나르시시스트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도한 노출과 끊임없는 비교는 외부 인정에 대한 위험한 순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나르시시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킨 박사, 디아어, 몰킨은 나르시시스트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거대한 나르시시스트, 그랜디오스 나어시시스트. 주목받기를 원하며 종종 매력적이지만 조작적인 성향을 가진 유형. 취약한 나르시시스트, 벌러러벨 나어시시스트. 겉으로는 수줍어 보이지만 지속적인 외부 인정과 비판에 민감한 유형. 악의적인 나르시시스트, 멀리그넌트 나어시시스트. 가장 위험한 유형으로 잔인하고 계산적이며 공감 능력이 부족해 심리학적으로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특징을 보임. 또한 나르시시즘은 명백하거나 은밀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자신의 거대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반면 다른 일부는 더 미묘하고 은폐된 방식으로 표현하여 식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나르시시즘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나르시시즘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나르시시스트 특성을 가진 사람을 식별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들은 우정, 결혼,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공감 부족과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갈등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 특성을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서 식별하는 법을 배우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카얼 중의 말처럼 무의식을 의식하지 못하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러한 나르시시즘에 대한 깊은 이해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준비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신호를 자신과 주변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결국 자기인식은 모든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들은 내용 중에서 자신에게 해당한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나 나르시시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함께라면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적 행동을 어떻게 식별할까요? 나르시시즘적 특성을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서 식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이는 나르시시즘이 항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행동이 자신감, 매력 또는 진심 어린 관심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내부적인 인정 욕구와 통제 욕구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행동과 문제 행동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즘의 신호와 특징. 나르시시즘 연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라마니 두르바술라, 라마니 두어베줄러 박사에 따르면 이러한 행동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명확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가장 흔한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속적인 인정 욕구. 나르시시즘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칭찬과 외부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직장, 소셜미디어, 관계 등 어디에서든 칭찬과 외부의 긍정적 반응을 통해 만족을 느낍니다. 예시. 업적이나 외모에 대해 끊임없이 게시물을 올리고 긍정적인 댓글을 기대하는 경우. 기대한 반응을 얻지 못했을 때 좌절하거나 상처받는 경우. 비판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비판, 심지어 건설적인 비판조차도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과도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판이 그들이 스스로 구축한 이상화된 자아상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예시. 직장에서 피드백을 받을 때 방어적으로 반응. 비판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억하며 보복하려는 행동. 공감 부족. 나르시시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능력, 즉 공감의 부재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무시. 관계에서 상대방의 감정적 요구를 무시하거나 간과. 타인의 이용.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여깁니다. 그들은 매력이나 강압을 이용하여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과만 우정이나 관계를 형성. 허위 약속이나 거짓말로 목적 달성. 우월감.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우월하다고 여기며 이러한 태도는 오만함이나 타인을 경멸하는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비판이나 조언을 무시하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시. 토론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시하거나 무시. 다른 사람들을 낮추는 농담이나 발언. 거대함과 불안정성 사이의 행동 변화. 많은 나르시시스트는 자신감 있고 거대한 행동을 보이지만 동시에 극도의 불안정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특히 취약한 나르시시즘에서 두드러집니다. 예시. 강한 자기 확신을 보이다가 거절 후 심각한 감정적 위기를 경험. 이러한 행동을 식별하기 어려운 이유. 나르시시즘은 많은 경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행동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입니다. 관계 초기에 매우 매력적임. 자신을 피해자나 영웅처럼 보이도록 이야기 조작에 능숙. 이로 인해 이러한 행동 패턴을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샘박닌, 삼백닌, 박사는 그에 져서 멀리그넌트 셀프러브에서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신의 취약성을 숨기기 위해 종종 사회적 가면을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이 가면은 매우 설득력이 있어 가까운 사람들조차 진짜 행동을 알아차리기 어렵게 만듭니다. 실전 테스트. 당신이나 주변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일 가능성이 있나요? 여기 간단한 연습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자신의 최근 행동을 돌아보세요. 당신은 자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나요? 건설적인 비판조차 받아들이기 힘든가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도구처럼 사용한 적이 있나요? 주변의 관계를 평가해 보세요. 항상 모든 상황의 중심에 서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나요? 가까운 누군가가 당신의 감정을 무시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항상 긴장하며 행동한 적이 있나요? 나르시시즘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 통제되지 않은 나르시시즘은 나르시시스트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맨틱한 관계.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더 많이 요구하며 파트너는 자신이 소외되거나 이용당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정. 우정이 피상적으로 유지되며 주로 상호 이익이나 혜택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 환경. 나르시시스트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의 공로를 가로채어 팀 내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라마니 두르바술라, 라마니 두어베줄러, 박사는 이러한 역학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면 독성이 강한 패턴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알아차리고 해결하지 않으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왜 자기 인식이 중요한가요? 나르시시즘적 특성을 자신에게서 발견했다면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변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 브린 브라운은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기는 스스로를 직시하려는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극복하고 당신의 삶과 관계를 변형시키는 방법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실질적인 도구와 강력한 통찰력을 통해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스스로나 주변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느껴진 부분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이러한 경험은 다른 사람들이 나르시시즘이라는 주제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을 좋아요로 응원하고 더 많은 콘텐츠를 놓치지 않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세요. 함께 나아갑시다. 왜 누군가는 나르시시스트가 되는가? 나르시시즘의 기원을 이해하는 것은 이 행동을 바로잡는 데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나르시시즘은 단순히 과장된 우월감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트라우마, 불안정성, 혹은 열등감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 자주 발전합니다. 나르시시즘적 특성이 형성되는 주요 원인과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1.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과거가 미치는 영향. 많은 나르시시즘적 행동은 어린 시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장 환경이 한 사람이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방식을 깊이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무관심. 감정이 무시되거나 축소되는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감정적 고통을 처리하기 위해 나르시시즘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주목받고 인정받기 위해 강하거나 완벽해야 한다고 배우게 됩니다. 예시. 항상 바쁘거나 감정적으로 부재한 부모는 아이가 주목받기 위해 스스로를 돋보이게 만들어야 한다고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심리학자 앨리스 밀러는 그녀의 저서 더 드라머 오브 더 기프티드 차일드에서 많은 아이들이 감정적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완벽해 보이려는 필요성을 내면화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과잉보호. 반대로 부모가 과잉보호를 하거나 아이를 지나치게 응석바지로 키우는 경우 아이는 정서적 회복력을 개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잉보호는 거대한 자아감을 만들어내지만 비판이나 거절을 처리하는 데 실패하게 만듭니다. 예시. 항상 칭찬만 받으며 자랐지만 실패를 처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아이는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정의 부재. 성장기 동안 진심 어린 인정이 부족한 것도 주요 요인입니다. 부모에게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한 아이는 내부의 고통을 숨기기 위해 자신감 있는 모습을 가장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사회와 문화, 현재 환경의 영향. 우리는 특히 기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르시시즘적 행동을 부추기는 문화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경향입니다. 나 먼저, 문화. 현대 사회에서는 자아 홍보와 개인적 성공에 중점이 맞춰져 있으며 종종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이 희생됩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는 좋아요와 팔로워를 통한 외부 인정 욕구를 조장합니다. 진탱 박사는 더 나르시시즘 에퍼데믹에서 개인주의의 극대화와 자기 이미지에 대한 집착이 대규모로 나르시시즘적 행동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합니다. 지속적인 노출. 항상 온라인 상태로 보이고 싶어 하는 필요성은 사회적 비교와 주목 욕구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 연구. 미시간 대학교의 한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과 높은 수준의 나르시시즘적 특성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특히 젊은 세대에서 두드러졌습니다. 과도한 경쟁. 많은 문화적 맥락에서 성공은 숭배되며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비판과 패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나르시시즘적 행동을 채택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3. 정서적 보호의 필요성. 나르시시즘은 종종 거만함이나 과도한 자신감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불안감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취약하다는 핵심을 보호하기 위해 거대함의 가면을 만듭니다. 방어 메커니즘. 나르시시스트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 위험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숨기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 가면은 너무 설득력이 있어서 그들 자신조차 그것을 진실로 믿게 됩니다. 임상적 관점. 나르시시즘 전문가이자 멀리그넌트 셀프러브의 저자인 샘박린, 삼백린 박사는 나르시시즘을 감정적으로 상처받은 아이를 둘러싼 요새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완벽주의와 통제. 많은 나르시시스트는 비판이나 예상치 못한 거절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삶과 환경을 완벽히 통제하려고 합니다. 예시. 어떤 리더가 일이 잘못되어 자신의 이미지에 손상이 갈 것을 두려워하여 업무를 위임하지 않는 경우. 영감을 주는 인용문. 브레네 브라운, 브린 브라운은 취약성에 대한 연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갑옷을 만들면 동시에 가장 깊은 인간적 연결로부터 우리 자신을 고립시키게 됩니다. 4. 요인의 결합. 나르시시즘은 거의 단일한 원인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가 결합되어 나타납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성공과 완벽함을 달성하기 위한 문화적 압박. 해결되지 않은 정서적 어려움. 이러한 요소들은 나르시시즘을 감정적 생존 전략으로 사용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통제되지 않을 경우 자기 파괴적이 되며 대인관계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왜 나르시시즘의 기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누군가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공감을 키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가진 사람을 판단하기는 쉽지만 나르시시즘이 종종 깊은 상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패턴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더 건강한 관계와 정서적 균형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 자신이나 주변 사람의 삶에서 이러한 요소를 발견한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나르시시즘적 특성을 극복하는 방법. 우리가 나르시시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징후를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지 이해했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스스로에서 나르시시즘적 특성을 발견했거나 가까운 누군가를 도와주고자 한다면 이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깊이 살펴볼 시간입니다. 먼저 기억하세요. 변화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노력, 인내, 그리고 많은 경우 전문가의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나르시시즘적 특성을 건강한 행동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기본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 문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변화의 첫 번째이자 가장 어려운 단계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이는 그들이 스스로 구축한 이상화된 자아상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실천 방법. 정기적으로 자기 반성을 실천하세요. 질문 예시. 내가 왜 이런 방식으로 반응했을까?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누군가가 문제를 지적할 때 방어적인 태도를 피하고 이를 성장의 기회로 심으세요. 관련 인용문. 임상 심리학자 나다니엘 브랜든, 너세니얼 브랜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의 첫 번째 단계는 지금 내가 있는 위치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 공감을 개발하기. 공감은 나르시시즘의 반대입니다. 나르시시즘적 특성을 극복하려면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필요에 연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간단한 실천. 적극적 경청. 누군가 이야기할 때 대답을 생각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려 하지 말고 온전히 이야기에 집중하세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별표, 내가 이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일까?
별표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대가 없이 행동하기, 동료나 친구를 돕는 등 진정한 선행을 실천하되 인정받으려는 기대 없이 하세요. 예시. 친구가 문제를 공유할 때 자신의 경험으로 대화를 돌리기보다는 그 친구가 느끼는 감정을 지지하고 이해를 표현하세요. 3. 건강한 자기 비판 실천하기. 나르시시즘적 특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비판을 자존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피드백을 건강하게 처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팁. 실수를 인정하세요.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일기를 써보세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더 나은 대안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비판을 재해석하세요. 피드백을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세요. 4.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세요. 나르시시즘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관계를 거래처럼 여기기 때문에 깊은 연결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와 공감에 기반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법.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표현하세요. 그들의 상태를 묻고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세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기보다는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세요. 취약성을 연습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자신의 감정과 불안을 나누세요. 이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5.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이 있지만 깊이 뿌리내린 행동 패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는 트라우마, 불안정성, 그리고 유독한 행동을 다루는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유용한 치료 방법. 인지행동치료, TCC 사고와 행동의 패턴을 식별하고 수정하도록 돕습니다. 정신분석치료,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같은 나르시시즘적 행동의 뿌리를 탐구합니다. 그룹치료,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공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6. 외부 인정에 대한 의존을 줄이세요. 나르시시즘은 종종 끊임없는 외부의 승인에 대한 필요에서 비롯됩니다. 칭찬이나 외부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전략. 명상, 자기 연민과 수용에 초점을 맞춘 명상을 실천하세요. 개인 목표 설정,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것처럼 내적 만족을 가져다주는 목표를 설정하세요. 조용히 자신의 성취를 축하하세요. 외부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승리를 스스로 인정하세요. 예시. 각 성취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대신 그 성취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생각하며 내적으로 반성해 보세요. 7. 거절과 실패를 다루는 법 배우기.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거절과 실패에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일부이며 큰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극복 방법. 실패를 재해석하세요. 실패를 자신의 가치에 대한 반영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보세요. 거절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모든 상황이 당신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단순히 상황이 맞지 않는 것뿐입니다. 8. 지속적인 자기인식에 투자하세요. 나르시시즘적 특성을 극복하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을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일상적인 실천. 상호작용을 되돌아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존중과 공감을 가지고 행동했는가? 작은 변화를 시도하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의 행동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세요. 피드백을 구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동료에게 여러분의 행동 중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나르시시즘적 특성을 극복하는 여정은 자기인식과 변화하려는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깊은 인간관계, 진정한 목적의식,
정서적으로 균형 잡힌 삶과 같은 혜택은 그 노력을 충분히 가치 있게 만듭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함께 나눈 모든 내용을 돌아보길 초대하고 싶습니다. 나르시시즘은 단순히 행동이나 특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 다른 사람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자신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인간성의 가장 큰 아름다움입니다.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용기의 증거입니다. 오늘 논의한 행동들 중 일부가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느꼈거나 나르시시즘적 특성을 보이는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변화는 인식과 성장하려는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변화는 새로운 것을 키우는 것입니다. 변화는 단순히 오래된 패턴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새롭고 건강한 무언가를 키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더 공감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건설적인 자기 비판의 태도를 갖추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는 의지.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강인함과 결단력을 가졌다는 신호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 카얼 라저즈의 말처럼 아이러니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는 것이 더 균형 잡히고 진정한 미래로 가는 첫 단계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삶에서 무언가를 변화시키기 위해 혹은 가까운 사람을 돕기 위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나요? 나르시시즘적 특성을 공감적이고 진실한 태도로 바꾸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새로운 통찰을 제공했거나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도록 도왔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변화를 위한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접할 수 있습니다.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앞으로의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친구나 가족들과 공유해보세요.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변화의 여정. 나르시시즘을 극복하거나 누군가를 돕는 여정은 쉽지 않지만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변혁적인 경험 중 하나입니다. 이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의식적이고 더 인간적이며 더 진정성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가장 큰 변화는 가장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함으로써 이미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스스로를 발견하고 변화하는 여정에서 여러분이 내디딜 다음 걸음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답변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정말 기대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